자, 오늘은 집에서 백순대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부터. 저는 오늘 밤고구마 2kg를 준비했고요. 깨끗이 씻은 고구마의 양 끝을 먼저 잘라냅니다. 그리고 감자 칼로 고구마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줍니다. 껍질을 벗겨낸 고구마는 강판을 이용해서 갈아내주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믹서기가 있으면 믹서기로 하시는 게 시간과 체력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니까 믹서기 사용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믹서기가 속 터지게 해서 갖다 버리는 바람에 현재 믹서기가 없는 상태라 강판을 사용해 야무지게 30분 동안 고구마를 갈아줬습니다. 곱게 간 고구마는 메쉬백에 옮겨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붓고 물이랑 간 고구마를 잘 섞은 뒤 메쉬백을 꽉꽉 짜서 고구마 물을 뽑아냅니다. 저는 건더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제일 고운 메쉬백을 사용했으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건더기 없이 액체만 나올 수 있게 고운 메쉬백을 사용하시고요. 간 고구마에서 물기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최대한 액체를 뽑아내면 이렇게 노란색 고구마 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보울에 옮겨 담은 뒤 테이블을 좀 정리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랩을 덮은 뒤 하룻밤 동안 가만히 놔둡니다. 랩을 벗기고 위쪽에 액체만 조심스럽게 따라내면 이렇게 아래쪽에 고구마 전분이 가라앉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긁어보면 이렇게 가루 전분에 물탄, 물 전분처럼 엉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조금 붓고 잘 섞어서 농도 조절을 해줍니다. 렌지에 찜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찜냄비에 들어갈 사이즈의 트레이를 가져와서 여기에 전분물을 얇게 부은 뒤 이걸 그대로 찜냄비에 넣습니다. 찜냄비에 뚜껑을 덮으면 이렇게 금방 전분이 익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분물이 다 익어서 투명해지면 트레이를 꺼내 차가운 물에 바로 넣어서 식혀줍니다. 준비한 칼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칼을 밑으로 집어넣어 익은 전분 반죽을 살살 떼어냅니다. 집에서 하실 땐 떼어내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찢어지기 십상이니까 각별히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다음은 이 반죽을 당면 굵기에 맞춰서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당면 반죽이 계속 칼에 달라붙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집에서 하실 때도 가능한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얇게 썰어서 그릇에 옮겨 담아주면 백순대 만들기 첫 번째 과정, 당면은 완성입니다. 완성된 당면은 잠시 옆에 치워두고 이제 순대에 다른 재료를 준비합니다. 부재료는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당근, 대파, 양파, 생강을 잘게 다져서 준비했고요. 보울에 준비한 재료를 붓고 여기에 다진 마늘, 소금, 설탕을 추가한 뒤 준비해둔 돼지 피를 붓고 잘 섞어줍니다. 후추도 약간 추가한 뒤 준비해둔 돼지 소창을 가져와서 조리용 실로 한쪽 끝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에 자른 페트병 주둥이를 꽂아주고 만들어뒀던 순대 속을 돼지 소창에 채워줍니다. 이 순대 속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 대량 생산하실 때는 소시지 메이커 구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준비한 순대 속을 다 넣었으면 입구 쪽 역시 조리용 실로 묶어주고 순대 속을 한쪽으로 몰아넣어 80% 정도 꽉 차도록 만든 뒤 반대쪽도 다시 묶어줍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돼지 소창을 잘라내면 집에서 만든 순대 완성입니다. 이제 순대를 익힐 차례죠. 렌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인 다음 수제 순대를 조심스럽게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30분 동안 익혀줍니다. 물에 당근이 둥둥 떠다니는 게 벌써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요. 뚜껑을 열고 순대를 건져보면 순대가 터져서 속이 다 튀어나오는 바람에 순대 크기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제 실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은 중불이 아니라 약불에서 익히시고 미리 이쑤시개로 숨구멍을 몇 개 뚫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대를 갓 삶은 상태로 썰면 다 터지니까 먼저 완전히 식혀줍니다. 이제 백순대 볶음에 들어갈 부재료를 준비합니다. 부재료 역시 기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양배추, 대파, 청양고추, 색감을 더해줄 당근, 새송이버섯, 깻잎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둔 초미니 순대의 양쪽 끝을 잘라내고 한입 크기로 썰어둡니다. 조리 시작 전에 찍어 먹을 소스도 미리 만들어둡니다. 고추장에 식초, 설탕, 다진 마늘, 들깨가루, 참기름, 물을 넣고 잘 섞어서 소스를 만듭니다. 이제 드디어 볶을 차례입니다. 렌지에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릅니다. 기름이 달궈지면 버섯을 제외한 채소를 다 넣고 볶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진 마늘을 한 술 넣고 계속 볶다가 버섯도 넣어주고요. 이 작고 소중한 초미니 순대도 넣은 뒤 들깨가루를 붓고 잘 볶아줍니다.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하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순대가 너무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추가한 라면 사리도 넣고 볶은 뒤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고 깻잎에 숨을 죽여주면 집에서 만든 백순대볶음 완성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비주얼은 백순대볶음이라기보단 백라면볶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순대를 만드실 땐 제 실패를 참고하셔서 꼭 백라면이 아닌 백순대에 성공하시길 빌겠고요. 촬영 준비하느라 라면 사리가 좀 뭉쳤는데 잘 풀어준 뒤 먼저 소중한 순대부터. 일단 직경이 작아서 그렇지 안에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습니다. 만들어둔 소스에 찍어서 한 입 먹어보면 순대입니다. 제가 만들고도 신기할 정도로 순대의 향이 나는데요. 당면이 꽉꽉 가득 찬 탱글탱글 시판 순대의 식감은 당연히 아니고 당면의 식감이 약하니까 부드러운 피순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넣은 재료 대비 돼지 피의 비율이 많으니까 돼지 피 향이 강하게 나서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돼지 소창의 식감이야 일반 시판 순대도 돼지 소창 많이 쓰니까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같이 볶은 야채도 한번 먹어보면 소금, 설탕 외에 별다른 간을 안 했는데도 들깨가루랑 깻잎을 넉넉히 넣으니까 향도 좋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드실 때도 들깨가루는 넉넉히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라면 사리도 한번 먹어보면 라면 사리야 그냥 딱 상상할 수 있는 그 맛인데 저는 기껏 당면을 만들어서 순대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판 당면 사리를 띡 추가하면 뭔가 그림이 영 이상할 것 같아서 라면 사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라면 사리보단 당면 사리가 더 어울릴 것 같으니까 기호에 따라 당면 사리 또는 쫄면 사리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순대를 다시 한번 먹어보면 확실히 시판 순대보다는 돼지 피 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안에 든 내용물이 적다 보니 이 순대에 돼지 소창 비율이 더 늘어서 돼지 소창의 질겅질겅한 식감이 살짝 부각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기보다는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상 찍느라 하루 종일 굶고 먹는 첫 끼라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집에서 순대를 만드실 땐 첫째, 고구마를 넉넉하게 구매하셔서 고구마 전분을 뽑으실 것. 둘째, 돼지 냄새를 잡으시려면 생강, 마늘을 넉넉하게 사용하실 것. 셋째, 순대를 삶을 때 약불에서 숨구멍을 꼭 뚫고 삶으실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집에서 간단하고 즐겁게 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백순대 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들 순대 좋아하시죠? 이번 추석에 기름진 명절 음식 먹느라 질렸던 분들,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채소가 듬뿍 들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돼지 향이 일품인 백순대 볶음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